삼국지 인물 중 단명한 천재들을 꼽자면 방통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방통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방통의 자는 사원으로 양양군 양양현 출신입니다. 어려서는 행동이 굼뜨고 고만고만하여 아무도 방통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가 유명해지는 계기가 바로 사마휘를 만난 일이었죠.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방덕공이 바로 그 방통의 숙부입니다. 이름은 미상이고 덕공은 자이죠. 당나라 때 장외태자가 후한서에 주석을 달았는데 방덕공을 방공으로 달아놔서 하필 또 방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둘이 사는 곳만 다르지 일생이 또 비슷한데다가 양양기에 나오는 일화를 보면 사마휘가 10살 많은 방덕공을 방공 이렇게 불러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방공인지 알았다. 그래서 장외태자의 착각으로 보고요. 사마휘가 방공이라 부른 공은 보통 삼공을 지는 사람에 대한 존칭인데 당시 그냥 삼공을 안 지냈어도 존경하는 지인을 공으로 부른 사례가 많습니다. 하필 또 자가 덕공이라 사람들이 헷갈릴만 하죠. 즉 방덕공이 사마휘와 친분이 있었어요. 방덕공이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내러 출타를 하자 사마휘가 방덕공의 집에 가서 내 제자 서원직이 말하기를 귀한 손님이 여기 오신다는데 빨리 준비를 하시오. 방덕공의 처자들이 음식과 술을 준비하고 이윽고 방덕공이 집에 당도하니 둘은 만나게 되었다. 여기서 귀한 손님은 방덕공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본인의 집에서 본인이 귀한 손님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사마휘가 방덕공과 교분을 트려고 재치있는 쇼를 한 거라 봐야죠. 어려서 둔하고 보잘것없던 방통을 숙부 방덕공만이 알아보고 귀하게 여겼다 되어 있는데 방덕공은 방통이 20살 때 사마휘를 찾아가 보라 합니다. 중간에 다리를 놔준 거죠. 역시 이때나 지금이나 인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방통 자체가 인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기도 하고요. 사마휘가 뽕나무에서 뽕잎을 따면서 방통과 낮부터 밤까지 얘기를 나누었다. 여기에 사마휘가 역시 따거 방덕공이 인물을 볼 줄 아는구나.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방덕공을 위한 립서비스에다 방통의 명석함, 즉 방통은 사마휘라는 명사에 좋은 인평을 받게 되고 이 소문이 나서 방통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후에 관련되어 또 인맥이 만들어지는데 방덕공의 아들 방산민이 제갈량의 둘째 누나와 혼이 납니다. 즉 방산민은 제갈량의 매형이고 자연스럽게 방통하고도 친인척 관계가 형성되죠. 후술할 방통이 면직됐을 때 제갈량이 그를 유비에게 중용하라 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겠죠. 적벽대전 발바로 형주에서 주유가 조인을 격퇴 남군을 점령하여 주유는 남군 태수가 되는데 이때 주유가 방통을 공조로 쓰는 겁니다. 즉 오나라에 임관한 거죠. 참고로 공조는 문서 담당 실무직인데 하급 관리에 인사권도 있었습니다. 주유가 병사하자 주유의 문병을 갖다 하기도 하는데 정사에는 주유의 시신을 직접 오나라 수도로 운구했다. 이게 맞겠죠. 방통은 주유 밑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이때 오나라 장수들과 인맥을 쌓게 되는데 먼저 방통은 자신에게 인평을 해달라는 사람들을 모두 고평가해 주었습니다. 이에 어떤 이가 묻는 거죠. 왜 돌직구는 안 날리고 칭찬만 하냐. 방통이 답하길 요즘 사람들이 하도 악플만 달아잡고 선풀을 다는 사람들이 없다. 나는 이런 풍조를 개선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자들이 점점 줄어들 것 아니냐. 10사람을 칭찬해서 그중 5만 선하게 교화를 해도 세상이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냐. 뭐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지도법인데 방통 자체가 사마휘의 좋은 평으로 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숙부 방덕공과 사마휘도 하우하우거리면서 서로를 칭찬하여 교분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처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깨달았던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을 그냥 억지로라도 칭찬을 해보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건 저도 가르침을 받아 저의 지론이 된 말이기도 한데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을 두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유의 장사가 끝나고 방통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육적, 전종, 고소 등이 방통의 명성을 익히 알고 인평을 해달라 하죠. 방통이 평하길 육선생은 말의 순발력이 있고 고선생은 짐을 지고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소의 힘이 있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자가 그러면 육선생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방통이 이를 듣고 말이 빠르다고 하나 한 사람만 짊어질 수 있지만 소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도 실을 수 있다. 둘 다 훌륭하고 쓰임새가 다르다라고 올려치기 고평가를 또 해주는 거죠. 이에 고소가 그러면 나와 당신 중에는 누가 더 낫습니까? 인물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제가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대세의 판때기를 짜는 건 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전종에 대해서는
그대는 명성을 흠모함이 마치 연암의 명사 번자소와 같다. 지혜로움은 부족하나 역시 시대의 영웅이다. 참고로 번자소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거품설이 있는 인물이었으니 방통의 이 인평이 언중유골이 아닌가. 전종 겁나게 까는 영상이 오나라 디버프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와요. 한 번씩 좀 봐주시고요. 암튼 이들은 매우 흡족해하며 다음에 또 인평놀이 같이 합시다 했다 하죠. 주유의 급사가 오나라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죠. 이분지게가 빠그러진 데다 방통도 주유의 사망으로 둥지 없이 헤매다가 유비군에 임관하게 되는 겁니다. 주유가 오래 살았다면 방통도 오나라에서 활약하지 않았겠느냐. 특히 역사와는 반대로 촉을 놓고 주유와 경쟁하며 형주 남쪽에서 버티는 유비를 올가매는 데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물론 주유도 방통을 공조 정도로 썼으니 중용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또 정사 기록대로 주유의 시신을 직접 운구하였다면 나름 주유의 신임을 얻는 단계였지 않았나. 그런데 또 주유가 죽으면서 노숙에 대한 중용은 언급했으면서 방통은 얘기도 안 한 거 보면 제 안에서 주유의 방통 중용에 대한 이 두 세력이 싸우고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지난 주유편의 방통의 변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방통을 뇌양현의 현령으로 썼는데 일을 안 하다가 면직되었다. 장환과 비슷한 사례죠. 장환은 제갈량이 그는 백리지제가 아닙니다. 방통은 오나라 노숙이 유비에게 이 말을 합니다. 방통은 백리지제, 즉 평방백리 따위나 다스릴 인재가 아니니 마땅히 별가나 종사로 쓰시라. 종사는 보좌관이고 별가는 특히 수석보좌관입니다. 이에 제갈량도 방통을 중히 쓰라 하니 유비가 방통을 치중종사로 임명했다. 참고로 치중종사는 종사 중에서도 치안을 담당하는 보좌관이죠. 유비의 신임이 날로 더해 제갈량과 견줄만 하니 유비는 방통을 제갈량과 같은 군사중랑장으로 삼았다. 군사중랑장은 군사장군의 하위호환으로 소설 연희의 군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물론 연희에서 방통을 부군사로 삼았다 하는데 이는 그냥 제갈량과 급을 나누기 위한 창작이고요. 주유가 죽고 송건이 손유로 하여금 주유의 이분지계를 강행하게 하자 유비는 촉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내 친척이나 다름없는 유장을 치는데 협조할 수 없다면서 장송과 법정의 도움으로 정작 본인이 홀랑 입촉을 해버리는데 명목은 장로를 처리해주는 것이었죠. 유장이 반기면서 부성까지 나와 유비를 맞이하는데 이때 방통이 얍사비를 쓰자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회담에서 유장을 잡으면 모든 게 쉽다. 이에 유비가 야,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 라며 거절하죠. 이에 방통이 그럼 세 가지 대안이 있다. 상책, 몰래 밤낮으로 성도로 개돌치자. 중책, 형주로 돌아가는 척하면서 주요 장수들을 베고 성도로 회군하자. 하책, 백제성에서 후위를 도모하여 형주군과 연합, 익주를 서서히 잠식하자. 유비가 중책을 받아들여 감행관 회군으로 성도를 포위하니 정도가 유장에게 청야전술을 쓰자. 당시 유장은 3만 병력에 1년치 식량이 있었고 들판의 곡식을 싹 불태워버리면 보급의 대부분을 현지 약탈로 충당해야 하는 당시 침략군 유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거든요. 정도의 계책은 적들이 먹을 걸 싹 불태워버리고 존버하다가 적들의 식량이 떨어지면 추격하여 유비를 사로잡자는 거였습니다. 이를 들은 유비가 매우 걱정해서 한편으로는 제갈량을 호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정이 말하길 유장이 그래도 착해서 절대 백성들 불쌍하게 되는 청야전술 같은 건 쓰지 않을 겁니다. 역시 유장이 정도를 벌하고 그의 계책을 쓰지 않는데 제갈량이 3군을 끌고 오는 동시에 간홍이 법정의 항복 권고 서한을 가지고 유장을 만나 단판 지으니 유장이 항복하는 거죠. 간홍이 일화를 보면 약간 분위기 메이커 기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장도 간홍을 상당히 좋아했다 하고요. 참고로 훗날 제갈각이 이 청야전술로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 했던 단양을 단기간에 토벌하고 급성장하죠. 성도를 점령하고 유비가 연회를 여는데 오늘 연회가 참으로 즐거우니 실컷 마시자. 방통이 버럭하며 남의 나라를 빼앗고 즐거워하는 게 말이 되냐. 이에 유비가 대노하여 무왕도 주왕을 토벌하고는 술 먹고 노래했다. 썩 꺼져라. 방통이 나가자 유비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방통을 부르니 방통이 잘못했다 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있는 거죠. 유비 편에 언급했지만 유비는 보스 기질이 다분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부하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방통이 가만히 있으니 유비가 묻는 거죠. 방금은 누가 잘못한 거냐. 방통이 우리 둘 다 잘못했습니다. 이에 유비가 하오하오를 외치며 기분을 풀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삼국지 주석 담당 습착지와 배송지는 이 일화로 세대를 뛰어넘는 논쟁을 하죠. 배송지가 10살 때 습착치가 죽었으니 주석 담당으로는 배송지가 습착치의 후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착치가 역시 방통이다.
직원을 서슴지 않으니 참으로 훌륭하다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 이에 배송지가 훗날 이건 누가 봐도 유비의 잘못이고 방통이 말한 건 너무 어이없어서 즉 홧김에 말실수다. 유비와 또 다른 일화가 있죠. 유비와 방통이 잡담을 나누다가 유비가 묻기를 너 예전에 주유 밑에서 벼슬 했었잖아. 그때 내가 오나라에 갔을 때 주유와 여법무리가 송건에게 내 발을 묶어놓으라고 나를 오군으로 보내려 했던 게 사실이냐. 사실대로 말해도 된다 하니 방통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유비가 와 진짜 좆될 뻔했다. 내가 그때 송건이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었는데 제갈량이도 가지 말라고 한사코 말리더라. 주유나 제갈량이나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 갈 수는 없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성도를 점령한 유비는 아직 저항하는 패잔병들을 정리하려 강주로 군을 다시 일으키는데 방통은 낙성을 지키고 있던 유순과 대치하다가 유시에 맞아 운명을 달리하니 그의 나이 35세였습니다. 방통이 죽자 유비는 매우 애석해했고 제갈량도 직접 제사를 지냈다 하죠. 유비는 훗날 방통의 부친을 간이대부까지 시켜주고 방통은 유선 때의 정후로 추서됩니다. 글쎄요, 방통이 오래 살았다면 이것도 유명한 떡밥인데 개인적으로는 주유가 오래 살았다면 방통을 중용했을 것이냐 이거 생각하느라 거기까지는 흥미가 돋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방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